대단하십니다. 1년차 주부신데도 이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시고 계신데 교수님 요즘에 이 소재로 쓰이는 것들 중에 베개 소재, 뭐 라텍스니 메모리 폼 이런 소재들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도 이 메모리 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질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이 라텍스죠. 그리고 메모리 폼인데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고무에 이제 공기 방울을 주입해서 이제 탄성을 가미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메모리 폼은 이것은 이제 나사, 즉 미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인을 위해서 우주인이 이제 몸에 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능성 베개는 상당히 좀 과학적이고요. 또 적절한 높이를 이제 몸에 맞는 라텍스나 메모리 폼을 사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됐네요, 교수님. 그리고 오늘 나오신 김에 제 증상들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어떤 베개가 잘 맞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굉장히 뒤척거리고요.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자면서 꿈을 많이 꿔요. 아침에는 너무 피곤하거든요. 예. 사실은 모든 병은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 관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몸에 어떤 잠자리 습관이나 다른 환경적 원인 때문에 못 주무신다면 큰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은 이제 바른 자세를 못 주무시는 것은 평소 오랜 동안의 습관이거나 아니면 이제 목 자세 또 사실은 이제 이 침구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부자리라는 침대가 많이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제 생각은 일단은 침대에 주무신다면 딱딱한 바닥에 주무셔서 이제 목 아래쪽 부위가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등이라든지 허리까지 안정이 되면 목에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척인다 그러시면 여기처럼 가운데는 오목하고 약간 바깥쪽이 1cm 정도 높은 이런 기능성 베개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주무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머리보다도 어깨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어르신들 어깨 아프다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어깨 조금만 눌려도 어깨에 큰 병이 되고 또 그런 상태입니다. 또 옆으로 주무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허리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옆으로 주무신다 그러면 정 교정이 안 된다면 이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옆으로 편안한 자세로 약간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죽부인을 집안에 한 분씩 다 모시고 이렇게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베개 속에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베개 속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예, 그 베개 속 재료는 우선 제일 많이 쓰는 솜이 있죠. 네. 예, 솜은 합성솜하고 천연솜으로 나뉘는데요. 네. 예, 천연솜이 물론 좋겠지요. 예, 천연솜의 종류로는 뭐 명주솜이나 목화솜 그리고 양모솜, 옥수수솜 등이 사용되는데요. 솜은 통기성이 강해서요. 바람이 잘 통하고요. 그리고 우선 보온성이 뛰어나겠죠. 그 다음으로는 메밀 베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메밀은 습기를 흡수해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화베개가 있는데요. 국화베개 아시죠?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그 국화베개. 예, 국화베개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맑게 해주고요. 어지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 국화를 가을철에 잘 따서 꽃잎을 말려서 베개를 만드는데요. 꽃잎만으로 베개를 만들면 이렇게 모양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개 속에다가 메밀을 먼저 넣고요. 그리고 베개 위에다가 꽃잎을 넣어서 베개를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님들 총명한 아이를 해서 씨앗 베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씨앗은 몸의 독소를 없애줘서요. 그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씨앗의 종류로는 뭐 녹두나 아니면 뭐 울타리콩, 쥐눈이콩, 그래서 검은 콩이나 좁쌀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씨앗은 심신을 안정시켜서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주부님들 많이 알고 계신 숯베개가 있는데요. 숯베개는 예전부터 현기증 빈혈에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몸의 독소도 많이 없애주고요.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요즘 미국에서는요, 위장 질환의 치료 보조제로 숯을 이용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숯에는 너무 많은 작용이 있는데요. 또 세균 번식을 막아줘요. 그래요. 신발장에다 놓으니까 정말 좋더라니까요, 숯을. 세균 번식을 막아줘서요. 공기 중에 있는 좀
유해한 성분들을 흡착해서 좀 정화시키고 네.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땀과 이렇게 냄새도 제거해서 저희 주부님들 뽀송뽀송하게 주무시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편두통 있으신 분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저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베개 7가지 만들어갖고 매일매일 증상에 따라서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좀 많은 것들인데요. 황토나 네. 한약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베개를 만드는데요. 한약재를 이용한 베개는요. 약효가 문제예요. 네. 베개를 딱 냄새를 맡아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때 즉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메밀이나 국화는요. 네. 식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습기가 많으면요. 썩거나 벌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반드시 햇볕에 잘 말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탁. 이게 문제예요. 사실 베갯잎은 저희가 잘 벗겨서 세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베개 속까지 같이 세탁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주부님은 어떠세요? 그 주부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네.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베개 속에는 한 16종류의 세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베개 속에는 뭐 진먼지나 뭐 진드기 같은 거, 세균의 온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잠을 잘 때 흘리는 땀이 한 반 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전 침을 좀 많이 흘려요. 거기다 또 체온까지 더우니까 세균 변식에는 최적화가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최고 좋은 환경이네요. 그래서 베개를 관리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역시 우리 주부님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베개를 청결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세균 베고 쿨쿨. 매일 베고 자는 베개 속에 폐질환과 천식을 일으키는 세균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베개 관리법 주부가 간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숙 주부님,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이부자리를 정리하셔야죠. 베개까지 그냥 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수면 중에 흘리는 땀의 양은 반컵 정도예요. 따뜻한 온도에다가 수분까지. 베개는 세균이 번식하기엔 최적의 장소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부자리와 베개를 정리하지 않는 거군요. 이부자리를 밀폐 공간에 바로 넣으면 땀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2-3시간 정도 그대로 펴놓아 통풍을 시키는 방법. 강성숙 주부의 건강한 베개 관리 첫 번째 비결이었네요. 아니, 베개를 왜 냉동고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균이 얼어 죽는다고 하던데요. 세균이 얼어 죽는다고요? 잘못된 상식이에요. 베개를 냉동고에 얼리는 것은 세균을 죽이기보다는 잠시 질식시키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냉동이 끝나면 세균을 다시 활발하게 움직인다고요. 어머나 주부님, 베개 들고 어디 가시는 건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베개 속 세균 죽이는 편리한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러 가요. 볕이 좋은 날 이불은 말리지만 베개 속 솜까지 말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베개를